오늘은 숨겨진 나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속에 댐이 있다고 하면 믿을까요? 지난번 강의에 이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었으니까요. 지난 3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는 햇빛과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무들은 두 가지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덕분에 나무는 두 가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빛을 찾기 위해 하늘로 뻗는 힘이고 또 하나의 힘은 물을 찾기 위해 땅속으로 파고드는 힘이라고 해요. 즉 나무는 생존을 위해 더 높이 뻗는 동시에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자기 몸이 태풍과 눈과 비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다고 해요. 이것을 말뚝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높이 지을수록 땅을 더 깊게 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좌우로 흔들려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수평으로 그물망같이 촘촘하게 뻗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물 효과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 수직으로 깊게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좌우로도 뿌리를 넓게 뻗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공존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뿌린 내린 땅을 빌려 쓰면서 그 땅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릴 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럼 나무는 무엇으로 땅에 보답할까요? 돈과 비슷하게 생긴 잎들을 떨어뜨려 자연 비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무가 땅에 제공하는 가장 큰 보답은 홍수의 토양이 쉽게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게 그리고 옆으로 넓게 뻗어 마치 땅속의 가로 세로에 엄청난 그물을 칩니다. 이렇게 뿌리가 토양 사이사이로 뻗어나가면 토양이 갈라져 토양과 토양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 토양과 토양 사이의 빈틈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빈틈이 많은 토양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물을 흡수한 뒤 조금씩 흘려보내지요. 반대로 빈틈이 적으면 물이 토양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밖으로 바로 흘러 하천으로 유출됩니다. 참고로 콘크리트나 시멘트의 공급률은 30% 이내인데 반해 산림 토양의 공급률은 40에서 60%에 이른다고 해요. 숲이 홍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숲이 마치 댐처럼 많은 비를 흡수해 땅에 저장했다가 지하수로 서서히 흘려보내는데 이것을 가리켜 녹색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나무들은 참으로 헌신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자기에게 장소를 제공한 토양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무척이나 수고를 합니다.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돼지에게 보내는 자식의 효성이라고나 할까요? 나무는 잎으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뿌리로 토양 속 산소를 흡수해 호흡하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뿌리 근처에 사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지렁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작은 생명들이 토양 속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빈틈을 더 크게 만들어 물 저장 능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또 미생물들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바깥 공기 중 산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돼지가 자생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무들의 숨은 공로 때문이지요. 참고로 숲속 토양은 단단한 도심 바닥보다 20배 이상 빗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잘 가꾸어진 녹색댐이라면 1시간에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연간 강우량이 1267억 톤인데 약 65%에 달하는 823억 톤이 산림 토양에 내려 처리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이지요. 돌이켜보면 저의 어린 시절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산사태나 홍수가 빈번했어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동안의 엄청난 노력으로 산림 녹화가 잘 되어 요즘은 이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나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산림 녹화 강국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정말 뿌듯하시지요? 제가 작년 2025년 8월 초 한강 나이트워크라는 걷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마라톤 코스의 길이와 거의 비슷한 42km를 걷는 행사입니다.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출발하여 광진교를 유턴하여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잔디밭과 나무 밑에는 많은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깔고 앉아 한여름밤의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한여름의 땀을 뻘뻘 흘리며 걷기와 마라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나무들이 없고 시멘트 바닥만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에 나와 즐겼을까요? 요즘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최근 어느 일간지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좋은 남쪽 지방에 장수촌이 많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장수촌에는 100세 되는 어른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나 보건소, 대형마트 등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부족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강과 호수, 야트막한 산 등의 보행, 데크길과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역세권보다는 숲세권 또는 겉세권으로 삶의 질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K-마운틴이 유행인 것 아시지요? 도심지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무로 우거진 아름다운 숲과 산, 그리고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짜릿함과 상쾌함, 그리고 하산하여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는 한 잔의 막걸리와 소주,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파전과 묵. 외국인들이 뽕가는 그들만의 한국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잘 가꾸어진 산과 숲과 나무 덕분에 한국의 자연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벌써 강의가 끝날 시간이네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4강에서도 자연이 주는 지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